저는 현재 그 브랜드 크리에이터로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스타트업 세 군데에서 이제 브랜딩하고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더 많은 이제 고객들하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 11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현재도 계속 브랜드를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의 비즈니스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과 유대감을 맺으면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브랜드 크리에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랜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사실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브랜딩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비주얼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단순히 비주얼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 전략부터 해서 이제 비주얼까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브랜딩 전문가 또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비주얼적으로만 제 업무나 이런 사업 영역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라고 해서 브랜드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브랜딩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좀 읽고 있고, 최근 브랜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좀 책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어떤 거는 브랜드 실무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제 잘 하고 있는 브랜드의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 이런 걸 살펴보는 책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그 세 권의 어떤 공통점 혹은 오늘 컨텐츠의 주제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브랜드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제 커리어 초반에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보통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죠. 레퍼런스를 많이 찾고 어떻게 하면은 그 결과물들을 낼 수 있을까, 그 결과물들을 이제 좀 참고해서 만드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단편적인 것만 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레퍼런스를 볼 때 단순히 결과물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습관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매력적인 브랜드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길잡이라든가 가이드가 돼줬던, 영감을 많이 줬던 그런 책들이고요. 저한테도 기본서처럼 많이 읽는 그런 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느꼈던 거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구석이 있을 때 이 책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다시 또 풀어나가는 그런 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제 생각하는 늑대 타스케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뒤에 굉장히 이 책을 잘 나타내주는 문구가 써 있는데, 통찰력 있는 기획자들의 남다른 생각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자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거고, 보통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답을 찾는데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습관들을 깨고 실제 기획자로서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책은 어쨌든 굉장히 말씀 들어봤을 때 되게 약간 꼭 기획자로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인 것 같은데, 좀 유독 어떤 좋았던 포인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커리어 초반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배운 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4P, 3C 이런 틀 안에서 뭔가를 분석해내고 하려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나 소비자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분석이 중심이 되는 그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석법이나 이런 게 유명한데, 여기서는 그분들을 약간은 필립 교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저는 되게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그런 분석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사용자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조사 숫자를 이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깊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짜장면에 대한 예였는데 중국집이 경쟁자가 생겨서 잘 안 된다라는 그 말 이면에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매출이 줄은 것인가? 아니다. 그거보다는 그런 사실보다는 정확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중국집에 단순히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 외에 여길 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준 것이다 라는 문제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이든 기획이든 비즈니스든 그 약간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룬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떤 추천 대상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지만 단순히 브랜드를 떠나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건 충분히 다 읽어보시면 영감을 얻고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읽히는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을 투영하는 주인공과 함께 대화의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타스케라는 팀장이 같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형식이라서 굉장히 잘 읽히고요. 또 포인트를 잘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획자라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읽힌다고 내용마저 쉬운 거는 아니라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브랜딩 업무 외에도 기획을 하시는 기획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쵸. 그 모든 기획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네. 두 번째 책으로 저희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찢어졌는데 네, 인사이드 현대카드라는 책입니다. 현대카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브랜드를 잘하는 회사잖아요. 브랜딩을 되게 잘하는 회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을 또 제시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수장인 정태영 부회장님이 그 한 매거진에 그 편집장님께 부탁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인터널 브랜딩이거든요. 내부의 브랜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결과물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생각의 발로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 안에서 결과물들을 축적시키고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책이어서 분명 현대카드만의 브랜딩에 대한 포인트들도 잘 담고 있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그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골라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잘 담겨 있어요. 브랜드 기획자로서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걸 조금 생각해보면 그 회사나 그 브랜드의 아웃풋은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 내부 인원들이 약간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이걸 하려고 했는지 기획했는지 그 모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총합인 거잖아요. 그런 외부의 어떤 브랜딩보다 이제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인터널 브랜딩에 관련된 책 같은데 약간 그 주영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브랜딩을 총괄하실 그럴 때 좀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이셨나요? 브랜드다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인데 브랜드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브랜드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거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다운 사람이 돼야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장기간에 걸쳐 쌓았을 때 축적시켰을 때 이제 비로소 형성되는 게 브랜드고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가장 출발점은 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브랜드스러움을 내재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저는 현대카드가 그걸 제일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태영 부회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걸 내재화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레이즈 더 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브랜드스럽지 않은 것,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스럽지 않은 건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내재화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 조직에는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에서 도움이 됐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책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널 브랜딩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다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인가, 브랜드 조직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현대카드의 브랜딩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고요. 켄 시걸이라는 분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맥이라든가 또
또는 그 아이폰에 나오는 I를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실제로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 책도 약간 좋으셨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처음 읽었을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애플이 그렇게 심플함이 매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감을 굉장히 많이 던져준 책이고요. 단순히 애플이 심플함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봤고, 그게 사용자의 편익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사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플함이라는 게 복잡함보다 훨씬 어렵다, 그거를 어떻게 애플은 그 안에서 추구를 해 나갔는가, 심플함에 대한 광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애플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브랜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명사처럼 정말 그쵸. 잘된 브랜딩의 케이스로 늘 빠짐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그 시기 때 이 단순함이나 심플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그 계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애플의 제품은 누가 쓰든지 간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었다는 점, 애플의 기계나 애플이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것도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저희는 결과물을 보니까 그건 되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그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도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심플해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면 어쨌든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도 저는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복잡해지는 건 쉽다, 오히려 심플해지는 게 훨씬 어렵다 라는 말이 저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라, 심플함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그 집착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단순히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정말로 사람들이 한 번 쓰면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던 시기에 만났던 책이라서, 저희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플해지고 사람들이 잘 사용해지는데 조금 도움을 줬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거를 디테일이라고 헷갈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플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좀 더 깨달음의 시기를 땡겨줬던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지. 경영자분들, 기획자분들, 그 다음에 마케터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 저는 모두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책에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좀 막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 놓치셨던 부분들이나 좀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복잡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맞이해요.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그 생각이 이제 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 책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서처럼 두고두고 계속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복잡해지거나 이럴 때 항상 이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브랜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팔로워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브랜딩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엔 브랜드를 만드는 모든 활동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매력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의 매력도가 먼저고, 그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토탈 포함해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책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비주얼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기본기는 이걸 통해서 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를 단순히 비주얼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지, 나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복잡함을 버리고 심플함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력적인 브랜드가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와 유대감을 맺고 팬을 만들고 우리의 브랜드가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